원하시는 게 틀린데 나 더 이상 안 쓰고 싶다, 아니면 너무 니들이 많이 흔들리니까 좀 잘 씹을 수 있는 만들고 싶다, 이런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원하시는 게 틀니가 아닌 고정성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가장 최근에 적합한 것이, 안녕하세요, 더와이즈 치과병원 치주과 전문의 임세웅 원장입니다. 40대 이상에서 임플란트를 진단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치주염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만성 치주염은 이제 대부분의 모든 치아들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다수의 치아들이 정말 거의 다 흔들려서 어떤 경우는 이를 다 빼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잇몸치료를 먼저 선행하는 게 좋아요. 근데 잇몸치료는 뭐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레이저를 하게 되면 비수술적으로 잇몸치료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잇몸치료를 하고 나면 잇몸에 염증이 없어지면서 잇몸이 좀 단단하게 붙으면서 흔들리는 치아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발치할 치아들이 많이 줄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치아를 뭐 잇몸치료만 다 살릴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남아있는 치조골이 한 30% 정도 이상 남아있으면 치치료를 통해서 좋아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제 가장 큰 장점이 기계적으로 자극에 의해서 시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최소화되거든요. 발치하지 않고 환자분들에게 치치료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잇몸치료를 먼저 선행하게 되면 치아를 좀 더 살리면서 임플란트 개수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뼈 이식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뼈가 좀 부족한 것을 동시에 보강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임플란트를 못한다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뼈가 너무 남아있지 않아서 도저히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다면 먼저 뼈 이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선행으로 뼈 이식한다, 그래서 스테이드 GBR이라고 하고요. 2단계 뼈 이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뼈 이식을 하는 방법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몸에서 뼈를 체득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수술 후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좋은 인공뼈와 좋은 인공말을 이용하면 어떤 경우도 뼈를 재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뼈 이식을 하고 보통은 6개월 정도를 기다리면 그 이식한 뼈가 잘 재생이 돼서 추후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게끔 뼈를 유도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실 때 원하시는 게 틀린데 나 더 이상 안 쓰고 싶다, 아니면 너무 니들이 많이 흔들리니까 좀 잘 씹을 수 있는 만들고 싶다, 이런 경우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는 이제 고정성으로 회복을 해준다고 표현을 합니다. 고정성이라면은 넣었다 뺐다 하지 않고 네이 같은 것으로 회복을 해주는데, 이 네이 같이 회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전악 임플란트 회복술, 프라치 회복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임플란트 개수는 아랫나 위턱에 6개에서 8개 정도를 심어서 치아를 12개에서 14개 정도를 회복을 시켜드립니다. 물론 뼈가 좀 더 남아있는 경우라면 좀 더 프라치에 좋은 조건이 되지만, 뼈가 부족하더라도 고령이지 않으신 한 60대, 70대까지는 저는 가능하면 이 프라치 시술이 적합하고, 그 프라치 시술을 해드리게 되면 20, 30대 젊었을 때 좋았던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프라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은 아래턱뼈 중에서 어금니 쪽에 뼈 흡수가 너무 심하면, 이 어금니 쪽에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뼈 스테이지 GBR로도 좀 어려운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과거에는 보통 2개에서 4개를 심어서 임플란트 틀니나 이런 것들을 해드렸는데,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원하시는 게 틀니가 아닌 고정성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가장 최근에 적합한 것이 오론 X라는 시술법이 있는데, 이 오론 X라는 것은 어금니까지 다 심을 필요는 없어요. 뼈가 남아있는 부위에 4개에서 5개 정도를 심으면 이것을 이용을 해서 특수장치를 이용을 해서 이것을 틀니가 아닌 고정성으로 제작을 해드리는 것을 오론 X라고 해서 저 중간 구조물을 잘 제작을 하고 그 위에 특수 보철물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프라치 임플란트랑 비교했을 때 만족감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틀니를 너무 오래 쓰셨고 어려운 뼈 이식 같은 것이 좀 부담이 되는 어르신들한테도 좋고요. 너무 뼈 흡수가 심해서 고정성을 하고 싶지 못했던 분들한테는 아마 좋은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일단은 원장님께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주위의 뼈와 잇몸을 잘 제거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얼마나 환자분이 잘 오래 쓸 수 있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공과 보철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인 보철물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일단 환자분이 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잘 관리되지 않게 설계되어 있는 건 아무리 환자분이 잘 관리를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병원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무리 잘 심어드리고 잘 해드려도
환자분께서 관리를 못하시면 임플란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 별거 없습니다. 하고 나서 양치 관리, 치태 관리 잘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충치가 생기진 않지만 관리가 안 돼서 치태, 이런 염증물들이 쌓이게 되면 임플란트 똑같이 치주염과 같은 임플란트 주염이라는 것이 생겨서 잘 심어져 있던 주위의 뼈가 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제때 관리가 안 되면 결국 임플란트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기본적인 하루에 3번 양치하고 3분 이상 닦고 필요하다면 치간 칫솔, 수압 세정기 이런 것들을 해서 치태 관리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1년에 2번 정도씩은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치태 관리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면 그 한 번 심은 임플란트는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검색해보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 안타까운 현실은 임플란트는 정말 많은 숙련도랑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의 임플란트의 어떤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이런 정보들은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어떤 수가적인 접근보다는 좀 더 이 병원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어떤 치료 전후의 어떤 증례들이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이제 병원이 운영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 뼈이식 재료의 어떤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정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뼈이식을 한다면 무조건 자가골 이식이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뼈를 체득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부가적인 수술을 만들고 환자분의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지만 어떤 인공뼈 그리고 인공막 등의 개선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고 아마 향후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여러 장비들, 디지털적인 것들이 되면서 수술 그리고 보철 이런 과정들이 너무 많이 개선됐고 향후로도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이 되면 임플란트 시술도 환자분들이 편하게 좀 더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